거기게요. 모두들 JLPT 불합격 마법에서 풀려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렇다면 맞게 찾아오셨어요. 한숨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저를 찾아온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JLPT 시험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오늘은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누구나 들어봤을 자격증 시험이죠. 니혼고 노력 시행 JLP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보려는 시험이 정확히 어떤 시험인지, 그 안에 어떤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본어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점수는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인지, 또 현장 강의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 레벨 N3와 그 전 단계인 M4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등 알아두면 더 좋겠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JLPT 니혼고 노력 시행이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일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하는 시험으로 일본 국제교육기금과 일본 국제교육협회가 담당하는 시험입니다. 요즘 한국 기업 중에는 시험의 응산 연도를 묻거나 2년 이내 성적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다고는 하나 다른 어학시험들과는 다르게 한 번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전하기도 좋은 시험이죠. 저와 함께 공부한 분들 중에는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4개월 만에 N2, 2개월 만에 N3를 취득한 분들도 있으니 단기간 공부로 하나의 언어를 자격증이라는 형태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험은 매년 7월 그리고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실행되며 보통 3월 말 4월 초 그리고 9월 초에 인터넷 또는 방문 및 우편으로 시험 접수를 받고 일반 접수가 끝난 뒤 약 일주일 정도 추가 접수 기간이 있는데요. 일반 응시료보다 조금 비싸지니 빨리빨리 접수하면 더 좋겠죠? 시험 결과는 8월 말과 1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9월 말, 2월 말에 합격자는 일본어 능력 인정서와 인정 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가, 불합격자는 일본어 능력 시험 인정 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가 발송된답니다. 레벨은 일본어 기초 실력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M5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러운 속도의 뉴스 및 강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묻는 최고 등급인 N1까지 있어요.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N2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해 움직이는 성에서는 기초 공부를 끝내면 가능한 레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N3와 그 전 단계인 M4에 대해 철저히 알아볼 테니 우리 친구들 한쌤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다시 시험에 대해 알아보자면 시험 입실 시간은 13시 10분까지 모든 레벨의 시험은 13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시작 시간 이후 입장은 불가하며 2교시도 응시할 수 없으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교실에 도착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모든 레벨 동등하게 겐거 지식이 언어 지식, 모지, 거의, 문법, 문자, 어휘, 문법 과목과 덕가이, 독해 과목, 저가이, 청해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교시에 문자, 어휘, 독해 과목 시험을 실시한 후 20분간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뒤 2교시에 청해 과목 시험이 진행됩니다. 1교시 시험지에 관해서 알아둘 사항은요. N1, N2에서 언어 지식과 독해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지가 N3, M4, M5에서는 언어 지식의 문자 어휘 파트 시험지와
언어지식, 문법과 독해가 함께 들어있는 시험지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요.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N3부터 N5는 시험에 낼 수 있는 어휘나 문법 항목이 적기 때문에 문제집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다른 문제의 힌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2020년 2회 12월 시험부터 N4와 N5는 시험 문항수가 줄어 시험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갈 때 시계와 신분증, 수험표와 필기구를 가져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N4와 N3에 대해 알아볼까요? N4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어휘는 읽을 수 있으며 문장으로도 표현해낼 수 있는지, 또 시간을 들이면 일상생활 수준의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대화도 이해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묻는 레벨로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1,400개 정도의 어휘와 300개 정도의 한자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N3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꽤 자유롭게 되는 수준의 일본어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레벨로 역시나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는 어휘는 2,800개에서 3,500개 정도, 한자는 500개에서 600개 정도를 알고 있으면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N3를 합격할 수준이라면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궁금한 과목별 시험 시간과 각 과목의 문제 유형 및 문항수 그리고 합격으로 이어지는 시간 배분을 알아볼까요? 먼저 1교시 겐고 치시키 모지고이 파트 어휘력을 묻는 과목으로 시험 시간은 N4 25분 총 28문제, N3 30분 총 35문제로 첫 번째는 밑줄 친 한자를 정확하게 히라가나로 읽어내는 한자 읽기 파트 N4는 7문제, N3는 8문제 두 번째, 밑줄 친 히라가나에 알맞은 한자를 찾아주는 표기 파트 N4는 5문제, N3는 6문제 세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어휘를 묻는 문맥 규정 파트 N4는 8문제, N3는 11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죠. 질문에서 주어진 문장과 비슷한 의미의 문장을 찾는 유의 표현 파트 N4는 4문제, N3는 5문제. 자, 문자어휘 모지고이의 마지막 5번째 파트죠. 질문에서 주어진 어휘를 알맞게 사용한 문장을 찾는 용법 파트 N4는 4문제, N3는 5문제 출제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물론 감각을 익혀주기 위해서 집에서 문제를 풀 때도 한자 읽기 N4 4분, N3 5분, 표기 N4 4분, N3 5분, 문맥 규정 N4 9분, N3 10분, 유의 표현 N4 4분, N3 5분, 용법 N4 4분, N3 5분으로 배분해서 풀어주면 좋습니다. 1교시에 진행되는 그 다음 과목이죠. 겐고 치시키 문법 그리고 덕가이 파더 시험 시간은 N4 55분, N3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문법에서 시간을 너무 사용하면 가장 배점이 큰 독해를 풀 시간이 줄기 때문에 먼저 독해를 풀고 문법을 푸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독해를 풀 때는 질문과 선택지를 확인한 후 지문을 읽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전체 시간은 N4 독해 30분, 문법 25분,
N3 독해 48분, 문법 22분으로 생각하면 좋은데요. 독해 및 문법의 각 파트별 배분 시간은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에서는 단축해서 다른 파트에 시간을 더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독해 문제 유형은요. N4의 경우 3문제, N3는 4문제 출제되는 짧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단문 파트, N4는 한 문제 4분으로 총 12분, N3는 한 문제 3분으로 총 12분을 기준으로 풀고 N4 지문 1개, 3문제, N3 지문 2개와 6문제가 나오는 단문보다는 긴 중문 파트, 시간 배분은 N4 12분, N3 18분으로 N4는 출제되지 않고 N3에서 처음 나오는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으로 장문 파트는 지문 1개에 문제 4개가 출제되며 시간 배분은 12분 정도 두고 풀어주면 좋습니다. 독해의 마지막, 저는 1분 컷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N4, N3 모두 지문 1개에 2문제가 출제되는 정보 검색 파트가 있습니다. 정보 검색이란 말 그대로 주어진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유형으로 시간 배분은 N4도 N3도 넉넉히 6분 정도로 진행하면 좋고 금방 끝낼 수 있다는 분은 더 타이트하게 줄여서 다른 곳으로 시간을 더해줘도 좋아요. 그럼 이제 문법 모든 레벨 3개의 파트로 진행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찾아내는 문법 형식 판단 파트. N4, N3 모두 13문제 출제되며 N4는 12분, N3는 10분 이내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문장 만들기 파트. 주어진 밑줄 4개의 순서를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시킨 후 별표시가 있는 밑줄에 들어가는 표현을 답으로 골라내야 하는 문제로 N4 4문제, N3 5문제 출제되며 6분 정도로 풀면 좋습니다. 문법의 마지막, 독해와 조금 비슷해 보이는 글의 문법 파트로 하나의 지문에 들어가 있는 빈칸 여러 개, 어울리는 조사, 접속사 및 문형을 찾아야 하는 유형으로 문법과 독해 모두 골고루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문법 형식 판단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글의 문법으로 시간을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N4 4문제 7분, N3 5문제 6분 정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JLPT 마지막 과목 저가이 시험 시간표는 N4, N3 각각 40분, 45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시험지 배포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는 N4 총 28문제 35분 동안, N3 총 28문제 40분 동안 실시되며 각 4개와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성이 나오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고 다음 문제를 놓칠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풀어야 하겠죠. 또한 마킹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며 동시에 마킹하는 연습도 해주어야 실전에서 편안히 시험에 응할 수 있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에는 대화문 또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알맞은 답을 찾는 문제로 N4 8문제, N3 6문제. 두 번째 파트인 포인트 이해는 과제와 비슷한 유형인데 질문이 나온 다음에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N4 7문제, N3 6문제 출제되고요. N3에서 처음 등장하는 세 번째 유형의 개요이에는 문제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성을 쭉 듣고 나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로 본격적으로 실전 일본어의 회화 실력을 묻는 거죠.
N3에서는 3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 N3 이후에 높은 레벨에서는 만날 수 없는 발화 표현은 주어진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의 사람이 할 말을 찾는 문제로 N4 5문제, N3 4문제 출제되며 그림을 통해서도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답니다. 이제 청의 마지막 5번째 유형인 즉시 응답은 센스를 묻는 문제로 문제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고요.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정해진 답을 찾아야 합니다. 동문서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N4 8문제, N3 9문제 출제됩니다. 이제 점수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시험 성적표를 보면 대학 학점처럼 A, B, C로 등급이 적혀 있는데 A 등급은 정답률이 67% 이상으로 매우 잘했음을, B 등급은 정답률 34% 이상 67% 미만으로 잘했음을, C 등급은 정답률 34% 미만으로 정답률이 높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또 득점 등하라는 게 실시되기 때문에 가채점과는 실제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각 문제의 배점은 정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로 독해나 청해에서 가장 긴 문제가 가장 높은 배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고, 일본어 노력 시행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매해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득점에 가산되지 않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0점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명시해 두었다는 점을 알고서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풀어내는 습관을 만들어주도록 해요. 합격 기준은 만점 180점을 기준으로 N4는 90점, N3는 95점을 넘으면 됩니다. 하지만 과락제도가 있어서 N4 겐거 지식일 덕가이 합쳐서 120점 만점 중 38점을, 저가이 60점 만점 중 19점을 넘어야 합격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N3는 겐거 지식일 모지 고이 문법 60점 만점에 19점을, 덕가이 60점 만점에 19점을, 마지막 저가이 60점 만점 중 19점을 넘어야 합격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나는 청해 잘하니까, 독해를 잘하니까 문자를 못해도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물론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좋죠. 또한 레벨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좋아요. N4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은 이미 N3 합격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N3 만점 또는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은 N2 합격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 신청을 할 때도 전략적으로 시험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여 알맞은 급수를 신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까지 3개월이 남았고 현재는 일본어의 기초를 뗀 N5는 쉽고 N4는 조금 버거운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할 여유가 많은 사람은 N3 합격점을 노리고서 N3를 신청하고,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 사람은 N4를 신청해서 안정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거죠. 위의 레벨도 똑같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실수하지 않은 연습을 통해 만점을 받도록 하고, 그에 비해 자신 없는 과목은 반복 학습을 통해 강점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일본어 노력 시행 JLPT N4와 N3를 각 파트별 유형별로 함께 문제를 풀며 필요한 문제 푸는 스킬이나 공부하는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JLPT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몇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한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JLPT 불합격의 마법에서 풀려낼 수 있을 거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은의 움직이는 성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